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영상 좀 찍을게요. 이제 오늘 처음 사고 나신 거죠? 예.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는데 뒷 범퍼만 이제 타이어에 닿았으니까 그나마 예,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. 두 분이시니까 서로 오늘 하루는 주무실 때 봐주셔야 되고요.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, 졸도하시는 분 계세요. 옛날엔 프라이드 사고 연출 갔다 왔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. 그냥 내장 파열된 걸 모르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안전벨트에 의해서. 그 다음에 이건 지금 100% 피해자라고 그러고 상대편이 하이카죠. 접수번호 그거 주고 간 걸 사진을 내가 왜 찍었냐면 그냥 우린 귀찮으면 그냥 고객님한테 이 돈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곱하기 2,000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본사에다 청구하면 되는데 60km 무료견인이거든요. 요거 봤을 때 60km까지는 공짜고 나머지는 곱하기 2,000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. 60km 벗어나거든요. 72km니까. 그러면은 2만원 돈은 따로 내셔야 되는 거고,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본사에서 이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1년 2년 전부터 사람들이 잘 몰라. 상대편 보험사한테 돈을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본사에다 청구하고 손님한테 받아버려요. 그냥 그러면 본인들은 그 영수증 갖고 있다가 상대편 보험사 합의 보러 오면 그걸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, 손님도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죠. 상대편을 위해서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들은 건데 상대편을 이롭게 해주는 거잖아요. 지금 이게 본인 걸 뺏기는 거잖아요. 그 나머지 2만원만 받는 거 웃기잖아요. 그 한 건 쓸 수 있는 거를 상대편한테 뺏긴 거잖아. 어떻게 보면 60km를 안 사용한 걸로 취소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전액을 다 상대편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래.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. 그렇게 해라고. 대신에 나도 한 5, 6만 원을 돈을 더 벌어요. 근데 잘 모르는 애들은 그거를 본사에다 승질을 내더라고요. 그 돈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. 근데 그게 과실이 본인한테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. 근데 이건 100%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취소해드리고 상대편 그 사람한테 아까 그 접수번호로 해서 하이카에다 내가 이 견인비는 다 원액으로 청구하겠다고요. 그리고 나중에 합의 보러 올 때 지금 요 통행카드 요 요금은 따로 얘기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하세요. 요건 본인 거를 꽂았으니까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40m와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화장실 갔다 오셨다 했고 이제 고속도로 들어갑니다. 확실히 안전벨트가 예. 순간에 딱 무빙이 탁. 그죠? 아, 오늘 처음 경험하셨네. 자, 그럼 알고 계세요. 그거 2, 3천원짜리 칼도 붙어 있고 이렇게 누르면 유리가 빠가고 뻐개지는 거 팔아요. 옥션에 들어가 보세요. 5천원짜리도 있고 그거 하나를 여기다 걸어놔야 돼. 양쪽에다가. 왠지 아세요? 전복되면 안전벨트가 안 빠져요. 잘라야 돼요. 걔가 수평을 찾아요. 자이브처럼 골 때리게. 안 빠져. 이거를 느슨하게 하고 빼야 되는데 몸은 꽉 조여버렸고, 그럼 잘라야 된다고요. 불은 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? 칼 없으면. 그러면은 문방구에서 그거 200-300원짜리 그 칼날이라도 끈점에서 묶어놔야 된다고요.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떤 분이 급발진으로 하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. 혼자서. 왜 그래 하면서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서서히 잠기는데 유리를 못 깨고 못 나온 거예요. 그 참담한 어이가 없죠. 근데 그걸로 여기다가 유리에다 살짝 대고 한 번만 누르면 뾰족한 쇠꼬챙이가 때리면서 유리를 깨버려요. 양쪽 측면을. 앞뒤 유리로는 못 나오고 양쪽 측면을 깨야 돼. 그 다음에 내가 20년 짬밥 이제 뒤로 물러났다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시간대 내가 도와주거든요. 그 몸에 핀을 6개를 해놨는데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관뒀는데, 언더들은 많은데 이렇게 셀프 차는 게 많이 없어요, 사람들.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온 거예요. 셀프 차는 하나인데 장거리 견인이 많이 떨어지면 그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2-3시간을. 저는 바로 온 거죠, 그냥. 이제는 내가 한 2-3가지 정보를 딱 드리면 손님들이 다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. 이 영상은 공유 좀 할게요.
뭐를 하나 얘기해 줄까? 먼저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갓길로 잠깐 뺐을 거 아니에요. 몇 차선에서 박았어요 걔네들이? 2차선에서. 그래서 박자마자 거기서 세웠어요? 아니면 갓길로 빼셨어요 그냥? 예, 잘하셨네요. 블랙박스는 있고요. 예. 뭐 혹시 모르니까 이따가는 그거 전원을 좀 꺼놓는 식으로 해서 칩은 좀 확보를 좀 해두세요. 혹시나 상대편이 다 졌다고 해도 이참에 블랙박스는 한번 확보할 겸 애들 보고 한 번만 핸드폰이든 컴퓨터 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.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 번은 칩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. 녹화 안 되는 경우 많아요. 칩은 웬만하면 정품으로 쓰셔야 돼. 핸드폰에 잠깐 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갓길 세우고 나서 별도의 조치를 취했어요, 안 취했어요? 일단은 여기 그 서평대 빠지는 톨게이트라 나가자 그랬어요? 일단은 거기가 그 일반 이런 도로보다는 예. 위험성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예. 그래도 옆으로 붙여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신고 접수를 한 거죠. 사고 접수하고 고속도로 안 나오고. 그래서 보니까는 경찰이 서평 일단은 택지시까지 위험하니까 직진입니다. 고속도로 맞아요. 현재 맞아요. 주행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. 자, 이제 내가 이제 정보를 드릴게요.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했다, 이 갓길 있죠, 지금 요 갓길. 덤프트럭이 졸음운전하다가 멍 때리고 오면 저 갓길에 있는 차를 꽁무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. 얼마나 위험해요. 작년에 셀프기사 한 달 동안 2명이 죽었어요. 그것도 밝은 대낮에 그냥 와서 처박아 버려요. 멍 때리고 오다가.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. 삼각 표시대나 지금 저 앞에 경광등 있잖아요. 내 차 앞에 요거 G봉 요거 7,000원이면 사요. 요거 저거 저런 거 하나는 사두셔야 돼요. 여차하면 그냥 차 지붕에다 던져놓고서 도망갈 수 있게. 그 갓길에 고속도로 요 갓길에 야간에는 200m 삼각 표시대, 주간에는 100m 후방에 표시를 삼각 표시대 안 했는데 뒤에서 와서 쳐박았다. 그럼 과실 먹어요. 그렇다고 위험한데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112에다 신고를 해서 내가 우측 갓길에 요 숫자 확인하는 방법 아시죠? 100m마다 지금 요거 우측에 요거 286.7 예, 저거를 얘기하면 도로공사가 여기 서평택 상하 여기 10km 이내는 다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어요.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. 그럼 아예 도로공사를 미리 보내요. 근데 이제 112에다 신고를 한번 하시는 거죠. 그럼 걔네들이 와서 꼴깍군 2개를 세워놓고 가요. 우리도 여기선 작업 그냥 안 해. 걔네도 왔을 때 작업을 하지. 위험하니까. 그런데 1차선에서 똑같이 이제 사고 나서 후방에다가 내가 지금 이 한마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. 이 고속도로 이 안에서는 1차선에 2차선에 차가 서 있으면 경찰도 그 뒤에 안 돼요. 이 갓길에 대고 사이렌 키고 도로공사 올 때까지 그 차 꽁문이 안 돼요. 꽁문이 대고 경광등 켜도 와서 처박는 게 경찰차예요.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. 그러면 1차선 2차선에서는 얼른 저 경광등 하나 던져버리고 지붕 위에만 저 뒤에다가 표시할 생각도 말고 뒤에 서 있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. 와서 처박으니까 그냥 중앙선 넘겨버리든가 1차선 쪽으로 해서 저 앞쪽으로 최대한 도망가다 차 안 보이면 갓길로 빠지든가. 근데 갓길 나가 있으래요. 근데 이 방음막이 있으니까 나가 있으라니까는 차 앞뒤 100m 안에 딱 서 있어. 앞에도 뒤에도 갓길인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. 더 위험한 거예요. 차 안에 있는 것보다도. 이렇게 지금 방음벽 있을 때는 안 춥다. 그럼 200m 최대한 저 앞쪽으로 도망가야죠. 아니다 춥다 뭐하다 그럼 갓길로는 뺐으니까 차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죠. 차 바로 앞에 하고 바로 뒤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. 그 가는 속도에 그냥 100km가 추돌하고 100km를 날아가 버리니까 100m를 참. 그러니까 차 앞에 하고 뒤에가 더 위험하다는 거. 차 뒤에서 고장났다고 손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. 차라리 차를 밖에 냅둬야지 사람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. 그게 잘못된 행동에 뒤에서 손 흔들고 계시는 거. 그러니까 저 건강등 지휘봉만 하나 켜서 지붕에만 얼른 던져놓고 앞쪽으로 도망가라 이거죠. 어떤 의사가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노인 의사인데 차가 산 위로 올라타 버리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기어 올라가서 괜찮냐 물어보고 내려왔다가 다른 차에 맞아 죽었어요.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.
그런 걸 발견했으면 올라갈 필요도 없지. 어쨌거나 차 안에서 갓길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신고를 해주든가, 그냥 뒤에서 무섭게 달려오면 얼른 앞으로 지나가면서 요 숫자만 알려주면 되죠. 경찰한테 차 사고 난 거 목격했다고. 그걸 굳이 거기서 세워가지고, 특히 요 1차선 2차선에 차 사고 났다고 뒤에 세워가지고 경광 깜빡이 켜고서는 서 있는 거 있죠. 그런데도 또 나가. 분명히 차 서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은 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. 100m 이내는. 근데 나가서 그걸 도와준답시고서 서 있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. 진짜 위험하게 바깥에 사람들 나와 있고, 진짜 불도 비상 깜빡이도 안 켜놓고 사고 난 차를 발견해서, 그럼 본인도 비상 깜빡이 켜놓고 최소한 중앙선 넘어서 도망가든가,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빨리 200m 앞으로 도망가자, 내 차로 지금 세워놨다, 저기 지금 100m 후방에는 목격한 상태에서 100m 후방에 세워놔야지. 딸랑 5m 10m 뒤에다 세워놓으면 둘 다 위험한 거죠. 쓸모도 없게 세워놓은 거죠, 그거. 근데 발전기가 나가면은 상대편은 아무것도 조치를 뭐 해요. 그러면 내 차에 딸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차 뒤에 서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. 어쩔 수 없죠. 진짜로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, 내 차 망가지는 한 있어도 상대편 구하겠다 그러면은 얼른 비상 깜빡이 켜고 앞으로 달려가야죠. 뭐 손님들 빨리 챙겨가지고. 안개 잔인하게 꼈을 때 세상에. 손님도 경찰 신고를 했고 나도 경찰 신고를 했는데 3-40분이 돼도 걔네들이 출동을 안 한 거예요. 와서 잔인하게 박아버렸어. 그 차주가 그 114를 변호사, 가족이 변호사라고 그 소송 건다 그러더라고. 내가 녹취록 줘버렸죠. 114에서 나보고 승질을 내더라고요.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달려가냐. 홈플러스 사거리라니까. 그게 2년 전 이야기. 기가 막히죠. 그리고 도로공사도 와가지고 차 뒤에 10m 5m에다 바짝 대고서 이렇게 안전조치 취한답시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, 그때 내려가서 다 모여 있더라고요. 도로공사 직원도 잘 모르더라고요. 100m 후방에다 세워놔야 되고,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, 내가 이렇게 요런데 갓길에 퍼져 있다고 신고하잖아요. 손님 보고 신고하라고 시키면 딸랑 5m 10m 앞에다 바짝 대놓고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차주들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위험하게. 그러면 차가 안 와서 안 박을 줄 아나 봐요. 갓길인데. 그것도 위험한 행동이라고요. 이제 요거 사고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, 혹시 당뇨 있으세요? 고혈압이나? 없어요?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얘기할게요. 소금을 먹어서 혈압을 잡았대요. 그런데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그런데 어떤 의사가 실험관 2개에다가 피를 넣어 갖고 왔는데, 요만한 쥐봉으로 툭 때리니까 뻑하고 뻐개져 버리더라고요. 그런데 하나는 안 뻐개져. 안 뻐개진 게, 그게 소금을 먹으면 혈관이 그렇게 튼튼해진대네요. 그러더니 서장원이라는 사람은 간수 뺀 소금 5년 지난 거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. 간수 뺀 소금을 볶아가지고, 볶기 전에 물에다가 한번 씻으래요. 그럼 30%가 씻겨 없어지고 이제는 70%가 남는데, 그걸 볶는데 어느 정도 볶았는지 모르니까 쌀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볶으면 누리끼리하게 익었을 때 그게 볶은 거래요. 티스푼 절반 스푼으로 6사람을 실험을 했는데 10년 넘게 혈압약 먹은 사람, 그 다음 나머지 3명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먹다가 심장이 마비될 거, 막 멎을 것 같아서 강제로 중단한 사람 3사람, 그래서 총 6사람을 매일 혈압 재가면서 의사가 맨날 검사하면서 소금을 먹였대요. 그런데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. 근데 내 얘기는 믿지 말라 했어요. 근데 선조들이 깍두기 국물하고 김치 국물 있죠, 그거를 잘 개발한 거래요. 그렇게 마시는 게 현명하다고. 그게 결론은 그렇게까지 볶아서 먹을 필요 없이 깍두기 국물이나 김치를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전혀 혈압 높다고 전혀 소금을 안 먹으면
어디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졸도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적당한 소금은 먹어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내 얘기 듣고서는 티스푼 절반씩 혈압이 있는 사람 먹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 또 최근에 뭐 유튜브 보니까 이제 답 나왔더라고요. 미국 사람들보다 어디 사람들보다도 소금을 더 많이 먹는데요. 그런데 걔네는 덩어리로 먹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렇게 국이나 이런 데에서 섞어 먹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. 좀 암 관련을 몇십 년 추적을 했대.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말을 좀 섞어서 얘기하더라고요. 뭐든 적당히 먹어야 돼. 그 종합 비타민을 돼지 창자 위에다 얹어놓고 덮어놨더니 30분 지나버리니까 1km 앞에 시속 110km. 그게 창자가 익어버리더래요. 그 말은 어머니나 애들을 갖다가 약 먹이고 나서 바로 눕히지 말래요. 비스듬히 베개를 놓고서 이렇게 좀 소화될 때까지는 했다가 눕혀야지 그 약 덩어리가 그 식도에 다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넘어간 상태다 그러면 그게 암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래요. 요건 처음 들으신 거죠? 예, 강호동이가 1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약사들 모여가지고 약사들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. 50원인가 100원인가 받아먹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대요. 그 약사들 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. 그죠?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더라고요, 다들. 나도 마찬가지고.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이게 불규칙적인 밥을 먹었더니만 조금만 뭐하고 신경 쓰면 속이 나빠져요. 근데 아침을 세상에 사 먹으니까 6시 반에 속쓰림이 사라졌어요. 속쓰림이.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한분리 블랙박스로 본 세상하고 한문철 TV 있죠?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 애들을 좀 보게 해줘야 돼. 아이고 아까 전에 뷔페 식당을 가는데 교차로 한가운데로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가더라고요. 300m 앞에 야 그거 차 서 있는 상태 그 옆으로 오토바이 신호 까겠다고 차나 오토바이 하나 만났으면 그 아줌마 1년 안에 죽을 거야 아마 세상에. 그런 거를 간접 체험하는 걸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보여줘요. 나 그거 3년 보고 나니까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 때려 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도와주러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. 이제 10km고 60km 이제 남았네. 이제 운전에 집중 좀 하고 조금 좀 밟아볼게요. 60km로 갔는데 조금 좀 밟을게요. 80km까지만. 영상 요거 공유 좀 할게요. 답을 해주셔야 돼요. 영상 공유 좀 할게요. 예. 남의 목소리를 함부로 올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어가지고.